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이어갈 텐데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어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 산업화가 이루어진 후 이렇게 우리가 인구 분포의 특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산업화 이전, 산업화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이전, 이후를 구분할 거 아니야. 근데 산업화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공장이나 회사들이 들어서고 경제가 발전하고 뭔가 그 나라가 1차 산업, 농업이나 수산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걸 산업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산업화가 되기 전이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거냐? 우리나라가 사회에서 특히 역사, 한국사를 배울 때 이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된 게 1960년대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이라고 하면 1960년대 이전 한 50년대까지 60년대 초반까지를 말하는 거고 산업화 이후 그러면 이제 60년대 이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산업화 이전, 6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곳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살았느냐 생각해보면 너무 쉬워요. 아직 산업화가 되기 전이니까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시대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농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에는 농사짓기 좋은 곳에 인구가 몰려들겠죠. 농사짓기 좋다는 건 큰 강이 있고 산보다는 조금 평야가 있고 기후 조건이 좀 온화하고 이런 곳이 사람 살기가 좋았을 거겠죠. 자, 그럼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산업화 이전에는 농업에 적합한 기후, 농업에 적합한 지형 조건 같이 어떤 조건, 자연적인 요인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인문사회적인 요인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인구 희박 지역을 구분을 하자면 인구가 밀집된 곳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사짓기 좋은 곳, 그러니까 평야 넓고 기후가 온화해서 벼농사 짓기 유리한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곳이 어디냐? 이따가 지도를 보시겠지만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려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해드리자면 우리나라 뭐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각선으로 우리 한반도를 딱 나누면 돼. 왜 이렇게 나누느냐 하면은 우리 한반도는요. 큰, 긴, 높은 산맥이 다 북동쪽에 집중돼 있어요. 북한 쪽에 이렇게 낙림산맥이 있고요. 태백산맥이 있고요. 여기 올라간 막 함경산맥 이렇게 있고요. 높은 산맥은 다 이렇게 있는 거야. 주로 평야가 요렇게 집중돼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빗금을 치는 남서쪽, 여기가 농사짓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자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던 곳이 남서부 지역이고 인구가 좀 적은 희박한 지역은 산지나 고원이 많고 기온이 낮은 동부 지역이다라는 거지. 자, 이제 진짜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화가 되기 전에 인구 분포인데 먼저 지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각선으로 나눠놨잖아. 지금 보시면 대각선 아래쪽 남서쪽이 지금 초록초록한 게 많고 누리끼리한 색깔이 지금 이쪽으로 많지. 이 누리끼리한 색깔이 전부 다 높은 지대, 산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눠지고 진짜 인구 분포도 딱 그렇게입니다. 색깔이 연한 게 인구 희박, 색깔이 진한 게 인구 밀집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남해 지역, 그 다음에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쪽으로 인구가 집중되었었다. 왜? 농사짓기 좋은 자연적인 요인이 유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인구 분포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 산업화 이후부터였습니다. 이제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뭔가 경제가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에서 막 경제개발 계획이란 걸 해가지고 막 공장 세우고 회사 세우고 막 수출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무엇의 영향이 더 커졌어?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안 지어 농촌을 막 떠나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를 찾아가겠어? 야, 거기에 가면 공장이 세워져서 일자리가 많디야. 월급도 많이 준디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즉,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연적인 요인보다 인문 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더 커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경제가 더 발달하고 일자리가 많은 곳을 찾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촌 향도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이촌 향도가 이런 뜻이에요. 자, 촌, 인구가 촌락을 떠나다, 리야, 리. 한자 어렵죠. 리입니다. 촌락을 떠나다, 리. 그다음 도시, 향하다, 향. 이촌향도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읽는 거예요. 이촌향도는 결국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라고 말할 뻔 우리 한반도 전체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 어디냐?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데요. 한 나라에서 경제나 산업이 예외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도를 중심으로 발달하잖아요.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고 서울 주변 지역은 경기도가 있잖아.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까지 수도권의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인구가 많이 밀집된 게 왜 우리 각 지역에 보면은 과거에는 직할시라고 불렀고 지금은 광역시라고 부르는 지방 대도시들 있잖아요. 뭐 대구도 있고 그다음 전라도에 광주가 있고 충청도에 대전이 있고 뭐 울산이 있고 이런 대도시. 그리고 또 하나 남동임의 공업지역에 인구가 밀집되기 시작했어요. 남동임의 공업지역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남동 쪽인데 임해, 바닷가 근처 지역인데 공업이 발달한 지역 여기예요. 선생님도 여기 지역에 포함되는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여기를 남동임의 공업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으니까 인구가 밀집된 거죠. 이런 곳들이 인구가 밀집됐고 반대로 요즘은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경제가 좀 덜 발전한 산지이면서 농어촌이고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희박할 수밖에 없겠지. 역시 지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자, 왼쪽을 보시면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여기에 인구가 가장 많아. 어느 정도로 많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50% 정도가 수도권에 밀집돼서 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인구가 밀집됐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중간에 색깔 진한 데 있지. 이런 데들이 지방의 중심도시 대도시들이에요. 그 다음에 남동임의 공업지역 여기가 인구가 많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산지나 농어촌 지역들은 인구가 희박한 것이 색깔로 구분이 되시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인구의 규모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그냥 대충 딱 봐도 막대 그래프가 유독 긴 게 여기 다 몰려 있어.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몰려 있는 걸 우리 그래프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에 우리나라 인구 밀집에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포인트예요.